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밤사이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7명이 추가되었습니다. 광주시는 중흥기원 관련 2명과 광복절 집회 관련 2명, 광주 396번째 확진자의 접촉자 2명이 추가로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카타르에서 입국한 해외 입국자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을 포함해서 어제 광주 확진자는 11명이고 누적 확진자는 405명입니다. 전남은 어제 순천에서 자가 격리 중이던 60대 여성 1명이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156명으로 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감염 원인 불분명한 확진 사례가 계속 나오면서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거짓 진술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일가족이 교회 방문 사실을 숨기다 GPS 추적 조사에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보도에 최성현 기자입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교회입니다. 전체 신도 25명 중 22명이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확진된 광주 369번째 환자 일가족 3명이 이곳 예배에 참석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들 가족은 지난달 16일부터 7차례나 교회를 찾았지만 역학조사에서는 가정예배를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거짓말은 GPS 조사에서 들통났습니다. 특정 교회 목사의 설교나 이런 게 좀 감동적이다라는 소문을 듣고 하면 그런 교회를 부정기적으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신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와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때 와서 기도를 하는 이유로 거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확진자 가족의 10대 아들이 지난달 22일 광주에서 치른 검정고시에 응시한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함께 시험을 치른 응시생과 감독관 등 179명이 검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이처럼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의 잇단 거짓 진술로 접촉자 파악이 늦어지면서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행정명령을 꼭 지켜주십시오. 방역당국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해 숨김없이 동선과 방문지를 밝혀주십시오. 광주시는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광주 369번째 확진자 가족에 대해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송현입니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직원 수십 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여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어제 오후 4시쯤 삼성전자 광주 공장에서 직원 50여 명이 복통과 설사 등 식중독 의심 증세를 호소해 검체를 채취해서 역학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식중독 가능성이 커 보이지만 코로나19와 연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태풍 마이삭이 지나간 광주 전남 곳곳에 크고 작은 생채기가 남겨졌습니다. 강풍의 수확을 앞둔 농가의 피해가 컸는데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북상 소식에 근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나주의 한 배농가. 커다란 배들이 나무에서 떨어진 채 바닥을 나뒹굽니다. 추석 대목을 앞둔 농민들은 눈앞이 캄캄합니다. 9월 둘째 주쯤에 수확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당도가 올라오지 않아서 수확을 못하고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태풍의 크나큰 피해를. 과수농가들은 재해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또 다른 태풍이 북상한다는 소식에 남은 과일이라도 서둘러 수확해야 하지만 이 과정에 낙과 흔적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들녘해벼가 힘없이 쓰러졌습니다. 동이 트자마자 논에 나온 농민들은 하룻밤 사이에 벌어진 광경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할지 그저 막막할 뿐입니다. 요것만 믿었더만은 요래저분께로 뭐이가 없어서 말할 것도 없어. 만날 한다고 해봐도. 태풍 바비에 이어 마이삭이 몰고 온 비바람에 전남은 논 764헥타르 등 1200여 헥타르에서 농작물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자치단체들은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농촌 일손 돕기를 추진하고 조기 수확을 돕기로 했지만 연이은 태풍 소식에 농민들의 근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지난해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전남을 포함해서 7곳이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도 농민수당 요구가 나오는데요. 광주시는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류성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6월 광주 지역 농민들은 농민수당 조례 제정안을 냈습니다. 주민 발의에 시민 18,000여 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주민 발의로 조례안이 통과된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30년이 다 돼가는데 그만큼 그 주민 발의가 힘들다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보다 더 큰 공감대는 없다고. 주민 발의 조례안은 농업인 1명당 월 20만 원씩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이 추세이긴 합니다.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7곳이 농민수당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시 의회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안 상정을 보류했습니다. 광주시도 부정적 입장입니다. 일단 예산 부담이 큽니다. 광주에서 농업 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은 약 2만 5천 명, 월 20만 원씩을 주면 연간 600억 원이 필요합니다. 대도시가 도입한 사례가 없고 형평성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합니다. 돌봐야 할 계층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어떤 계층 간의 이런 지원 형평성 문제, 또 어떤 재정적인 여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한 시민들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지. 농민단체는 광주시 의회가 이번 9월 임시회기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해달라고 요구했고, 광주시 의회는 일단 논의의 물꼬를 트겠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류성호입니다. 전교조에 대한 법의 노조 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와 정의당이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대법원 판결로 행정 권력의 재량권 남용이 드러난 만큼 정부가 법의 노조 직원 취소 등 국가폭력에 대한 원상 회복 조치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의당 광주시당도 전교조가 노조 아님을 통보받은 지 7년 만에 내려진 정의로운 결정이라며 지난 7년 동안 전교조 합법화를 위해서 애쓰신 선생님들의 노고와 지지자들께 축하와 감사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의 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해직 교원이 가입했다는 이유로 법의 노조 처분을 한 것은 무효라며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조금씩 선선해지나 했더니 오늘 낮부터 다시 더워집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습도가 높지는 않아서 체감 온도는 비슷하거나 조금 더 낮겠습니다. 일요일부터는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광주 전남 전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현재 대10호 태풍 하이선은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부근 해상에서 강도 강을 유지한 채 북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서귀포 부근 해상까지 올라오겠고요. 이후로는 경남 내륙을 통과하면서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보다는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광주의 한낮 기온 29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7도, 순천과 광양 30도까지 오르겠고요. 목포 29도, 강진 30도, 완도와 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태풍의 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일요일부터 남해안 지역부터 비가 시작이 돼서 낮부터는 광주 전남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월요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국전력 직원들이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11일부터 20일 동안 한전에 대한 기관 운영 감사를 한 결과 직원 4명이 자신을 최대 주주로 법인을 만들어서 태양광 발전소 8개를 운영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전 임직원은 허가 없이 자기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며 한전 측에 조처하라고 통보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술 접대를 받고 술집 여종업원을 성추행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박석일 광주 광산경찰서장이 직위 해제됐습니다. 경찰청은 박 경무관을 직위 해제하고 광주 광산경찰서장 직무대리로 정재윤 광주경찰청 수사과장을 발령했습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박 경무관의 성추행 논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자가격리 명령을 어기고 친척집이나 낚시터 등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된 자가격리 대상자 3명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돼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을 받은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순천시는 최근 확진자 상당수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나온 만큼 무단 이탈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면서 앞으로도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완도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낚시어선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완도군은 오늘부터 6일까지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완도군에 등록된 낚시어선 129척의 입출항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완도군은 지난달 29일부터 청산도와 노화도, 보길도와 소안도를 대상으로 관광객의 방문을 통제하는 행정명령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광주시 긴급의료지원단에 의료인 120여 명이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현장 의료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의료지원단 모집에 의사 1명, 간호사 71명, 임상병리사와 요양보호사 등 모두 128명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